10억을 준비했습니다. 그것만 내놓으면 아무 일도 없을 겁니다. 어둠 속에서 떨리는 손. 창문 너머로 비치는 달빛만이 그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고 있었어요. 여보, 제발. 그냥 넘겨줘요. 우리 가족이 더 중요하잖아요. 5년 동안 연락도 없더니 이제 와서 이런 위험에 우릴 빠뜨려. 그의 눈에서 분노와 배신감이 번갈아 피어올랐습니다. 아버지, 믿어주세요. 모든 건 국가를 위한 일이었어요. 그들이 원하는 건 누군가 오고 있어요. 빨리. 갑작스러운 총소리. 어둠 속에서 빛나는 황금빛. 이런 식으로 끝날 줄은 몰랐습니다. 내가 그저 배광해서. 문이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결정하세요. 그럼 지금부터 평범한 농부의 삶이 국제 밀수 조직과 맞닥뜨리게 된 충격적인 실화를 시작하겠습니다. 고흥의 해질녘은 언제나 그랬듯 유자나무 사이로 붉은 빛을 쏟아냈습니다. 농장 끝자락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는 제 모습이 마치 옛 영화의 한 장면처럼 느껴졌어요. 제 이름은 박영수, 올해로 67이 되었습니다. 한때는 부산 조선소에서 기계공으로 일했지만 이제는 고흥에서 유자농장을 일구며 살고 있죠. 바다 냄새가 가득하던 조선소를 떠난 지도 어느덧 10년이 넘었습니다. 거친 기계 소리와 쇳가루 냄새 대신 이제는 새소리와 유자 향기가 제 일상이 되었어요. 아내 명자와 함께 일구는 이 작은 농장이 제게는 천국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날만 아니었다면 아마 저는 지금도 그저 평범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운명이란 게 참 이상하죠. 때로는 폐허에서 보물을 찾기도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제게는 그 말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태풍 흰남노가 지나간 후였어요. 농장 일부가 피해를 입어 복구 작업에 여념이 없던 때였습니다. 비바람에 쓰러진 유자나무들을 일으켜 세우고 흙더미를 정리하는 일은 제 나이에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온몸이 쑤시고 아팠지만 농사꾼의 삶이란 게 그런 것이죠. 그날 오후 농장 뒤편 언덕에 있는 오래된 폐광 근처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폐광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별로 좋은 소문이 없는 곳이었어요. 사고도 몇 번 있었다고 하고 밤이 되면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말도 있었죠. 하지만 제게는 그저 오래된 폐허일 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웅웅. 처음에는 제 귓속에서 들리는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나이가 들면 이명도 자주 생기니까요. 하지만 소리는 점점 더 선명해졌고 분명히 폐광 쪽에서 들려오고 있었어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저를 부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폐광 입구에 가까워질수록 그 소리는 더욱 또렷해졌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무언가 중요한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입구는 오래전에 막혀 있었지만 태풍으로 인해 일부가 무너져 좁은 틈이 생겨 있었어요. 손전등을 켜고 조심스럽게 그 틈으로 들어갔습니다. 축축한 흙냄새와 오래된 나무 썩는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좁은 통로를 따라 몇 분간 걸었을까 갑자기 빛이 반짝였습니다. 그것도 아주 강렬하게요. 황금빛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광석이나 금속 조각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자 그것은 거북이였습니다. 등껍질이 황금빛으로 빛나는 제가 평생 본 적 없는 거북이였어요. 그것도 뒤집힌 채로 누워 있었습니다.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이런 곳에 거북이가 있다는 게 말이 되지 않았거든요. 더구나 이런 특이한 빛깔의 거북이라니. 하지만 그 작은 생명체가 다리를 허우적거리는 모습을 보니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이런, 어떻게 여기까지 왔니? 괜찮아? 제 목소리에 거북이가 움직임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바라보았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거북이의 눈빛은 마치 사람의 것 같았어요. 지혜롭고 깊고 무언가를 알고 있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다가가 거북이를 바로 눕혔습니다. 그런데 오른쪽 앞다리가 부러진 것 같았어요.
거북이는 아픈지 작게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가 제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괜찮아. 이제 도와줄게. 집에 데려가서 치료해 줄게. 제 겉옷을 벗어 거북이를 감싸 안았습니다. 놀랍게도 거북이는 저항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 품에 안겨 더 편안해 보였습니다. 그 무게감이 묘하게 따뜻했어요.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어느 때보다 길게 느껴졌습니다. 해가 거의 지고 있었고 거북이의 상태가 걱정되었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특이한 만남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궁금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아내 명자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녀의 눈은 제 품에 안긴 거북이를 보고 커다래졌어요. 여보, 그게 뭐예요? 어디서? 폐광에서 찾았어. 다쳤어. 아내의 표정이 순식간에 걱정으로 바뀌었습니다. 명자는 항상 그랬어요. 생명에 대한 연민이 누구보다 깊은 사람이었죠. 어머나, 불쌍해라. 빨리 들어와요. 치료해줘야겠네요. 거실 테이블에 수건을 깔고 거북이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명자는 재빨리 따뜻한 물과 소독약, 붕대를 가져왔어요. 오랫동안 농장에서 크고 작은 동물들을 돌봐온 우리에게 응급처치는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정말 특이한 거북이네요. 이런 색깔은 처음 봐요. 나도 그래. 황금색이라니? 신기하지? 다친 다리를 살펴보니 다행히 완전히 부러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명자가 부드럽게 소독하고 작은 부목을 댄 뒤 붕대로 감쌌어요. 놀랍게도 거북이는 치료 과정 내내 얌전히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의 도움을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치료를 마친 후 상자에 부드러운 천을 깔고 거북이를 넣어주었습니다. 물과 먹을 것도 함께 넣어두었죠. 하지만 거북이는 먹지 않고 그저 우리를 바라볼 뿐이었어요. 여보, 이상해요. 마치 우리를 알아보는 것 같아요. 저도 그 느낌을 받았습니다. 거북이의 눈빛은 분명 평범하지 않았어요. 마치 오랜 세월의 지혜가 담긴 것 같은 깊이가 있었습니다. 내일 김 수의사한테 데려가 봐야겠어. 이런 거북이는 처음 보니까. 다음 날 아침 마을의 수의사인 김 선생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30년 넘게 이 지역의 동물들을 돌봐온 베테랑이었어요. 하지만 그조차도 이 거북이를 보고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영수 씨, 이건 정말 특이한 종이네요. 제가 본 어떤 거북이와도 다릅니다. 어떤 종인지 아시나요? 글쎄요, 비슷한 종을 찾아보겠지만 이 황금빛 등껍질은 처음 봅니다. 그리고 김 선생은 말을 멈추고 거북이의 눈을 유심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어요. 이 눈, 보통 거북이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마치 사람처럼 보는 것 같죠? 이건 정말 희귀한 경우입니다. 김 선생은 다친 다리를 다시 살펴보고 치료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의 마지막 말이 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조심하세요, 영수 씨. 이렇게 특별한 생명체는 특별한 의미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몇몇 이웃들이 거북이에 대해 물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지는 법이죠. 모두들 황금빛 거북이에 관심을 보였고 몇몇은 직접 보기 위해 집에 찾아오기도 했어요. 와, 정말 황금색이네요. 이런 거북이는 처음 봐요. 복을 가져다 줄 것 같아요. 영수 씨. 거북이는 장수와 행운의 상징이잖아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왠지 모를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명자가 잠든 후 거실로 나와 거북이를 바라보았어요. 놀랍게도 거북이도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넌 대체 뭐지? 어디서 왔니? 물론 대답을 기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거북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 안에서 뭔가가 툭하고 끊어졌습니다. 이건 분명 환상이 아니었어요. 거북이가 제 질문에 반응한 것입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호기심에 인터넷을 검색해 보기로 했어요. 황금색 거북이, 특이한 거북이 종류 등의 키워드로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정보를 발견했어요. 중국의 한 기사였습니다. 황금 거북 전설의 영물 2억 원에 거래돼. 사진 속 거북이는 제가 구한 거북이와 놀랍도록 닮아 있었어요. 기사에 따르면 이런 거북이는 극히 희귀하며 행운과 불을 가져다 준다는 믿음 때문에 부유층 사이에서 엄청난 가격에 거래된다고 했습니다.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갑자기 제 집에 있는 거북이가 무거운 책임처럼 느껴졌어요. 2억 원이라니. 저희 부부가 평생 모은 돈보다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다시 거북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여전히 깊고 신비로웠어요.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내가 우리 집에 온 이유가 있을까? 다시 한번 거북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 만남에는 분명 어떤 의미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게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마치 무언가 큰 변화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것 같았습니다. 제 인생에, 아니, 어쩌면 우리 모두의 인생에.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황금 거북이가 제 삶을 얼마나 뒤바꿔 놓을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운명에 영향을 미칠지를요. 그저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제가 폐광에서 만난 것은 단순한 거북이가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운명이었을까요? 아니면 우연이었을까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은 생각에 잠겨 잠들지 못했습니다. 황금 거북이의 신비로운 눈빛이 제 꿈속에까지 따라왔으니까요. 황금 거북이를 발견한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새벽을 맞이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푸른빛이 스며들기 시작할 무렵 문득 아들 성진이 생각이 났어요. 벌써 5년이나 제대로 된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가끔 짧은 문자나 이메일이 전부였죠. 그것도 1년에 두어 번이 고작이었습니다. 성진이는 어릴 때부터 특별했어요. 다른 아이들이 로봇이나 자동차 장난감에 빠져 있을 때 성진이는 파충류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마당에서 도마뱀을 발견하면 몇 시간이고 관찰하곤 했죠. 그때마다 저는 말했어요. 성진아, 곤충도 생명이란다. 함부로 만지면 안 돼. 하지만 성진이는 고개를 흔들며 대답했죠. 아빠, 도마뱀은 곤충이 아니라 파충류예요. 그리고 전 관찰만 하고 있어요. 절대 해치지 않아요. 그때 성진이의 또렷한 눈빛이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겨우 8살이었는데도 생물에 대한 지식이 어찌나 정확했는지 어떨 때는 어른인 저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중학교 때는 학교 과학 전시회에서 한국 토종 파충류의 생태계 위기라는 주제로 대상을 받았습니다. 고등학교에서는 생물 올림피아드에 나가 전국 2등을 했고 서울대 생물학과에 당당히 합격했죠. 아내와 저는 그런 아들이 너무나 자랑스러웠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 성진이는 국립생물자원관의 연구원으로 취직했어요. 특히 멸종위기 파충류 보존에 관한 연구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가끔 외국으로 출장을 가기도 했죠. 그런 아들이 어느 날 중국 상하이의 국제생물 다양성 연구소로 파견 근무를 간다고 했어요. 아버지, 좋은 기회예요. 제가 꿈꿔왔던 국제적인 연구를 할 수 있게 됐어요. 1년 정도 있다가 돌아올게요. 그 말을 마지막으로 성진이와의 일상적인 연락이 끊겼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전화가 왔어요. 그러다 석 달에 한 번, 나중에는 반년에 한 번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내용도 점점 짧아지고 형식적이 되어갔죠. 아버지, 잘 지내고 계세요? 저는 여기서 바쁘게 연구하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를 물으면 보안 때문에 또는 나중에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라는 말로 얼버무렸어요. 아내는 밤마다 성진이 사진을 보며 눈물을 훔치곤 했습니다. 저 역시 가슴이 아팠지만 아들의 선택을 존중해주고 싶었어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성진이의 파견 근무는 계속 연장되었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아예 중국에서 정착하기로 했다. 는 말까지 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아내는 며칠 동안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뭐가 부족했길래 아들이 이렇게 멀어지는 걸까요? 저도 답을 알지 못했어요. 다만 아들이 자신의 꿈을 위해 선택한 길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의문이 있었어요. 왜 이렇게 연락이 뜸한 걸까? 무언가 숨기고 있는 건 아닐까? 그리고 황금 거북이를 발견한 바로 그날 밤 5년 만에 드디어 그 의문이 풀리게 되었습니다. 새벽 3시 거실에 있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갑작스러운 전화벨 소리에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어요. 아내는 여전히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전화기를 집어들었어요. 여보세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들려온 목소리에 제 심장이 멎는 듯했어요. 아버지. 성진이에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5년 만에 듣는 아들의 생생한 목소리였어요.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성진아, 어디야? 괜찮은 거야?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버지, 제 말 잘 들으세요. 시간이 없어요. 성진이의 목소리는 긴박했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쫓기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어제 황금색 거북이를 발견하셨죠?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어떻게 성진이가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걸까요? 누구에게도 말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알았어? 지금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그 거북이를 절대 누구에게도 보여주면 안 돼요. 숨기세요. 당장요. 아들의 다급한 목소리에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무언가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어요. 무슨 일이야, 성진아? 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거니? 전화 너머로 성진이의 깊은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은 저를 완전히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아버지. 사실 저는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원이 아니에요. 정확히는 그것만은 아니었어요. 무슨 소리야? 저는 국정원 협력요원이에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국정원?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5년 전 저는 중국 내 한국 희귀생물 밀수 조직을 감시하기 위해 파견됐어요. 국제생물 다양성연구소는 그저 위장일 뿐이었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도무지 믿기지 않는 이야기였어요. 우리가 알던 성진이는 온순하고 책만 좋아하는 연구원이었는데 중국 내에서 한국의 희귀 동식물을 불법으로 거래하는 대규모 조직이 있어요. 그들은 우리나라의 멸종위기 생물을 빼돌려 부유층에게 엄청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죠. 그런데 그게 황금 거북이와 무슨 상관이? 그 거북이는 증거물이에요. 제가 5년간 추적해온 조직의 핵심 증거물이죠. 한국에서만 발견되는 극히 희귀한 황금색 변이종으로 개체 수가 10마리도 안 돼요. 목이 바짝 말랐습니다. 어제 인터넷에서 본 기사가 떠올랐어요. 2억 원에 거래된다는. 그들이 그 거북이를 찾고 있어요. 어떻게든 되찾으려 할 거예요. 아버지가 위험해질 수 있어요. 갑자기 추위가 느껴졌습니다. 마치 얼음물을 뒤집어 쓴 것 같았어요. 아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 가족은 지금 큰 위험에 처한 것이었습니다. 성진아, 내가 직접 와서 거북이를 가져가면 안 될까? 지금은 안 돼요. 저도 감시받고 있어요. 며칠 내로 방법을 찾아볼게요. 그때까지 절대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이웃들에게도요. 갑자기 전화 너머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 같았어요. 가야 해요. 조심하세요, 아버지. 곧 다시 연락할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손에 든 수화기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방금 들은 이야기가 너무 비현실적이어서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거실로 나가 황금 거북이가 있는 상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거북이는 깨어 있었고 여전히 그 신비로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제야 그 눈빛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너도 알고 있었니? 내가 얼마나 위험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거북이는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습니다. 소름이 돋았어요. 이 모든 게 우연일 리 없었습니다. 마치 운명처럼 거북이는 저에게 왔고 그것이 저와 성진이를 다시 연결시켰어요. 침실로 돌아가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평화롭게 잠든 그녀의 얼굴에는 아무런 걱정의 흔적이 없었어요. 아직 그녀에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할지 고민되었습니다. 지난 5년간 아들의 소식을 기다리며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알기에 이런 충격적인 진실이 그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두려웠어요. 창밖으로 동이 틀 무렵 다시 전화가 울렸습니다. 서둘러 전화를 받았어요. 성진아, 아버지, 다시 한번 경고해요. 절대 집 밖으로 나가지 마세요. 특히 그 거북이는 더더욱요. 그리고 이어진 성진이의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죄송해요, 아버지. 5년 동안 연락도 제대로 못 드리고 정말 보고 싶었어요. 어머니도. 하지만 당신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았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5년간 숨겨온 감정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매일 밤 당신들 생각했어요. 명절 때마다 집에 가고 싶어 미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제가 접근하면 그들이 당신들도 감시할까봐. 아들의 목소리에서 눈물이 느껴졌습니다. 저도 참을 수 없이 눈물이 흘렀어요. 그동안 오해했던 시간들, 아들을 원망했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괜찮아, 아들아. 내가 무사한 게 중요해. 우리는 항상 내 편이야. 감사해요, 아버지. 조금만 더 참으세요. 곧 모든 게 끝날 거예요. 전화가 다시 끊겼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지만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인 것 같았습니다. 부엌에서 아내가 아침을 준비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녀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고민되었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야 할까요? 여보, 일어났어요. 아침 먹어야죠. 아내의 환한 미소가 보였습니다. 그 미소에 제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이 순간만큼은 그녀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금 가요. 식탁에 앉으며 황금 거북이가 있는 거실을 힐끗 바라보았습니다. 거북이는 조용히 상자 안에 있었어요. 마치 모든 비밀을 간직한 채로 이제 저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비밀을 지키며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더 큰 위험에 대비해 다른 방법을 찾을 것인가.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 가족의 운명이 그 황금 거북이와 함께 완전히 바뀌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창밖에서 까마귀 한 마리가 날아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마치 불길한 예감을 전하는 것 같았어요. 성진이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세요. 곧 모든 게 끝날 거예요. 하지만 그 끝이 어떤 모습일지 저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성진이의 전화를 받은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농장에서의 일상은 겉으로 보기엔 평소와 다름없었지만 제 마음속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것 같았어요. 아내 명자에게는 아직 진실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무엇부터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거든요. 그날 오전 유자나무 사이를 거닐며 가을 수확을 위한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열매가 더 탐스럽게 맺혔어요. 하지만 그런 기쁨도 잠시 농장 입구에 낯선 차가 멈춰 서는 것이 보였습니다. 검은색 세단이었어요. 번호판은 서울 것이었죠. 차에서 두 남자가 내렸습니다. 양복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지만 어딘가 어색한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연극 무대에 선 배우처럼요. 그들은 농장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경계심이 들었어요. 성진이의 경고가 떠올랐거든요. 누구에게도 거북이에 대해 말하지 말라고 했던. 안녕하세요. 박영수 씨 맞으십니까? 첫 번째 남자가 공손하게 물었지만 그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마치 제 안을 훑어보는 것 같았어요. 네, 그런데 누구시죠? 두 번째 남자가 재빨리 신분증을 꺼내 보였습니다.
너무 빨리 보여서 자세히 볼 수 없었어요. 국립생물자원관에서 나왔습니다. 최근 이 지역에서 발견된 특이 생물에 대한 조사차 왔습니다.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성진이 말고는 아무도 모르는 일인데. 아니면 이웃들 중 누군가가 말했을까요? 특이 생물이요. 무슨 말씀이신지. 황금색 거북이 말입니다. 박 씨께서 발견하셨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이들은 분명 가짜였어요. 성진이가 경고한 바로 그 사람들임이 틀림없었습니다. 침착해야 했어요. 거북이라. 며칠 전에 폐광 근처에서 거북이를 본 것 같긴 했는데 그냥 일반 거북이였어요. 놓아줬습니다. 첫 번째 남자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어요. 마치 가면이 살짝 벗겨진 것처럼요. 그럼 집안을 좀 둘러봐도 될까요? 정확한 조사를 위해서요. 영장이라도 있으신가요? 없으시다면 죄송하지만 안 될 것 같습니다. 제 단호한 대답에 두 남자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긴장감이 공기 중에 감돌았어요. 그럼 혹시 나중에 그런 거북이를 보시게 되면 꼭 연락 주십시오. 멸종위 기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는 명함을 내밀었어요. 받아들고 보니 국립생물자원관 로고는 있었지만 어딘가 조잡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연락처는 휴대폰 번호뿐이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들은 마지못해 돌아갔지만 차에 타면서도 계속 집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도 온몸이 떨렸어요. 이제 위협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거북이를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거실 소파 아래 만든 임시 은신처에 잘 숨겨져 있었어요. 거북이는 평온해 보였지만 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마을 이장 김 씨를 만났습니다. 마을 슈퍼에서 우연히 마주쳤어요. 영수 씨, 요즘 우리 마을에 외지인들이 자주 오더군. 특히 당신네 농장 쪽을 자꾸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었어.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이미 여러 사람들이 저를 찾아다녔다니. 언제부터였나요? 글쎄, 태풍 지나고 나서부터인 것 같아. 특히 외국인들도 있었어. 중국 사람 같던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성진이가 말한 밀수 조직이 틀림없었어요. 그들은 이미 이 마을까지 와서 수색하고 있었던 겁니다. 혹시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던가요? 특별한 거북이를 봤냐고 물어보더군. 돈을 많이 준다고도 했어. 하지만 난 그런 거 본 적 없다고 했지. 감사함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커졌어요. 이장님까지 알고 있다면 마을 사람들 모두가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농장 주변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그리고 덤불 사이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것을 발견했어요. 누군가 저를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걸음을 재촉했어요. 집에 도착하자 아내가 불안한 표정으로 맞이했습니다. 여보, 아까 또 낯선 사람들이 왔었어요. 당신 없다고 했더니 주변을 살피더니 갔어요. 더 이상 아내에게 진실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말해 주었어요. 성진이의 전화, 거북이의 정체, 그리고 우리가 처한 위험까지. 명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성진이는 괜찮은 거예요. 정말로. 그러길 바라요. 곧 연락이 올 거래요. 하지만 이대로는 너무 위험해요. 차라리 그 거북이를 경찰에 맡기는 게. 안 돼요. 성진이가 절대 그러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가 직접 지켜야 해요. 그날 밤 우리는 더 안전한 곳으로 거북이를 옮기기로 했습니다. 집 뒤편 지하 저장고가 있었어요. 예전에 김장을 담그면 보관하던 곳이었죠. 요즘은 거의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합해 보였습니다. 깊은 밤 조심스럽게 거북이를 담요로 감싸 지하 저장고로 옮겼습니다. 거북이는 여전히 평온해 보였어요.
마치 상황을 이해하는 것처럼요. 조금만 참아. 곧 성진이가 와서 너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갈 거야. 거북이는 그 지혜로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걱정 마세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새벽 2시쯤이었을까요? 갑자기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고 쪽에서 나는 소리였어요. 저는 재빨리 일어나 창문으로 내다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몇 개의 그림자가 움직이고 있었어요. 손전등을 들고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내는 불안한 표정으로 저를 말렸지만 확인해야 했어요. 여보, 위험해요. 경찰에 신고해요. 그럴 시간이 없어요. 걱정 마세요. 손전등을 비추며 창고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어요. 그때 갑자기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였고 달리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도망치는 소리였어요. 누구세요? 외쳤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창고에 도착해보니 문이 열려 있었어요. 안을 살펴보니 물건들이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뒤진 흔적이 역력했어요. 다행히 거북이는 지하 저장고에 있었기에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집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실해졌어요. 이대로는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침입자가 있었다고요? 하지만 경찰은 미온적이었어요. 증거가 부족합니다. 발자국도 없고 도난당한 물건도 없네요. 순찰을 강화하겠지만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습니다. 답답함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고립된 느낌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모두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있다는 것을. 오후에는 이웃집 최 씨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영수 씨, 요즘 마을이 이상해요. 낯선 차들이 자주 드나들고 밤에도 사람들이 돌아다녀요.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에요? 입이 바짝 말랐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네요. 요즘 관광객들이 많아진 것 같기도 하고. 최 씨 부부는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냈지만 더 묻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명자는 더욱 불안해했어요. 여보, 이대로는 안 돼요. 온 마을이 위험해지고 있어요. 차라리 그 거북이를. 안 돼요. 성진이를 믿어야 해요. 그날 밤 다시 성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더욱 긴박했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그들이 이미 마을에 왔다는 정보를 입수했어요. 어제 창고에 침입했었어. 다행히 거북이는 지하 저장고에 숨겨뒀어. 잘하셨어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이틀 안에 도움이 갈 거예요. 그때까지만 버티세요. 전화가 끊기고 나서 창문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농장이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 속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불안한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들려온 목소리는 차갑고 기계적이었어요. 박 선생님, 거북이만 내놓으시면 아무 일 없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족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협박이었어요. 그들은 심지어 제 전화번호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들 누구요? 무슨 권리로 협박하는 거요? 내일 정오 마을 입구 버스 정류장으로 거북이를 가져오세요. 그러면 모든 게 끝납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손이 떨려 휴대폰을 거의 떨어뜨릴 뻔했어요. 명자가 놀란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누구였어요? 아내의 눈빛에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녀에게 진실을 말해야 했어요. 그들이에요. 거북이를 내놓으라고 협박하네요. 어떡해요, 여보. 너무 무서워요. 아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녀의 몸이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저도 두려웠지만 강한 척해야 했습니다. 괜찮아요. 성진이가 도움을 보낸다고 했어요.
이틀만 더 버티면 돼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틀을 버틸 수 있을까? 그들은 이미 우리를 완전히 포위하고 있었어요. 마을 전체가 위험에 처한 것 같았습니다. 창문 밖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 반짝였어요. 망원경일까요? 아니면 카메라? 어쩌면 총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거실 시계가 자정을 알렸습니다. 이제 협박 시한까지 12시간밖에 남지 않았어요. 12시간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성진이의 도움은 정말 올지, 모든 것이 불확실했습니다. 지하 저장고로 내려가 거북이를 확인했습니다. 거북이는 평온해 보였어요. 그 지혜로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마치 걱정 마세요. 모든 게 잘 될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너를 지킬게. 약속할게. 거북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 확신이 생겼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거북이를 지켜야 한다는, 그것은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더 큰 무언가를 상징하는 존재였으니까요. 어쩌면 우리 가족의 운명 그리고 성진이의 안전까지도. 협박 전화를 받은 그날 밤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문 밖을 내다보며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그림자를 계속 살폈어요. 아내 명자는 불안함에 한숨도 자지 못했고, 저는 황금 거북이가 숨겨진 지하 저장고를 수시로 확인했습니다. 새벽 4시쯤이었을까요? 갑자기 정원 쪽에서 자갈 밟는 소리가 들렸어요.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이제 그들이 협박을 넘어 직접 행동에 나선 걸까요? 조심스럽게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정원을 가로질러 오는 사람의 실루엣이 너무나 익숙했어요.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게 정말 성진이었을까요? 현관문으로 달려갔습니다. 손이 떨려 문고리를 잡기도 힘들었어요. 문을 열자 그곳에 서 있는 사람은 정말 우리 아들 성진이었습니다. 5년 만에 직접 보는 아들의 모습이었어요. 성진아.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성진이는 많이 변해 있었어요. 더 야위고 단단해진 얼굴, 날카로워진 눈빛, 그리고 이전에는 없던 작은 흉터가 왼쪽 눈썹 위에 있었습니다. 아버지, 오랜만이에요.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아들의 등이 떨리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도 울고 있었습니다. 정말 내가 맞구나. 꿈이 아니야. 어머니는요? 그때 복도에서 명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누구세요? 아내가 현관으로 다가오다가 성진이를 보자마자 얼어붙었어요. 눈을 크게 뜨고 믿을 수 없다는 듯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비틀거리며 앞으로 달려왔어요. 성진아, 우리 아들. 명자는 성진이에게 달려들어 꼭 안았습니다. 오열하는 아내의 모습에 저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5년간의 기다림과 그리움이 한순간에 폭발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연락도 제대로 못 드리고. 하지만 감격의 순간도 잠시 성진이는 재빨리 주위를 둘러보며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안에서 이야기해요. 밖은 안전하지 않아요. 거실로 들어가자 성진이는 창문의 커튼을 모두 닫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기계를 꺼내 거실을 한 바퀴 돌며 무언가를 확인했어요. 도청 장치를 찾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요. 도청은 없네요. 이제 설명드릴게요. 성진이는 자신이 지난 5년간 어떻게 중국 내 한국 희귀생물 밀수 조직에 잠입해 수사를 진행했는지 설명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영화 속 이야기처럼 들렸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생물학 연구원으로 위장했어요. 그러다 점점 그들의 신뢰를 얻으면서 조직 내부로 들어갔죠. 너무 위험한 일이잖아. 왜 그런 일을 자원한 거니? 제가 파충류 전문가라서요. 우리나라의 멸종위기종이 불법 거래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냥 두고 볼 수 없었죠. 아들의 단호한 눈빛에서 결연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자랑스러웠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그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었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오늘 밤 그들이 습격할 예정이에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이미 국정원 요원들과 경찰이 농장 주변에 배치되어 있어요. 뭐라고? 지금 이 집에? 네, 어머니. 죄송해요. 우리 집을 미끼로 쓸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을 일망타진하기 위해서는. 그 말에 명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하지만 이제 와서 돌이킬 수는 없었습니다. 거북이는 어디 있어요? 지하 저장고에 숨겨뒀어. 성진이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손이 따뜻했어요. 잘하셨어요, 아버지. 덕분에 5년간의 수사가 물거품이 되지 않았어요. 성진이는 거북이가 얼마나 중요한 증거물인지 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황금 거북이는 한국에서만 발견되는 특이 변이종으로 생태계에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중국의 부유층들이 이런 희귀 동물을 소장품처럼 수집하면서 불법 거래가 활발해졌다고 합니다. 특히 이 황금 거북이는 조직 보스의 개인 소장용으로 지정된 최고급 상품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필사적으로 찾고 있는 거죠. 시간이 흐를수록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었습니다. 성진이는 계속해서 무전기로 누군가와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모든 것이 준비된 것 같았습니다. 새벽 5시 갑자기 정적을 깨는 자동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성진이가 손짓하며 우리를 안방으로 들어가게 했어요. 시작됐어요. 절대 밖으로 나오지 마세요. 무슨 소리가 들려도요. 안방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나 길게 느껴졌습니다. 명자는 제 손을 꼭 잡고 있었고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바깥에서는 차분한 발소리가 들리다가 갑자기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가 멈추고 이어서 문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강제로 침입한 것 같았습니다. 명자가 놀라서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저는 재빨리 그녀의 입을 막았어요. 거실에서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중국어와 한국어가 섞인 목소리였어요. 거북이를 내놔. 어디 숨겼지?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네요. 장난치지 마. 이 가방에 10억 있어? 거북이 5마리만 내놓으면 해를 끼치지 않겠다. 10억이라는 말에 귀를 의심했습니다. 거북이가 그렇게 가치가 있다니.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5마리라는 말이었어요. 우리가 발견한 건 1마리뿐인데. 갑자기 고함 소리와 함께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국정원이다. 모두 엎드려. 경찰이다. 움직이지 마. 라는 외침이 들렸어요. 그리고 물건이 부서지는 소리, 몸싸움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몇 분간의 소란 후 모든 것이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안방 문이 열리며 성진이가 나타났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안전해요. 조심스럽게 안방에서 나왔습니다. 거실은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어요. 소파는 뒤집혀 있었고 탁자는 부서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명의 남자들이 바닥에 엎드려 수갑이 채워진 채로 있었어요.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그들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다가와 성진에게 격려했습니다. 작전 성공했습니다. 용의자 5명 전원 체포 완료. 증거물도 확보했습니다. 그는 커다란 검은색 가방을 가리켰어요. 그 안에는 정말로 현금 다발이 가득했습니다. 10억 원이라는 말이 거짓이 아니었어요. 잘했습니다. 본부에 연락해 이송 준비해 주세요. 성진이가 이렇게 누군가에게 지시하는 모습은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변해 있다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날이 밝아오면서 상황이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차와 검은색 승합차가 도착해 체포된 사람들을 태워갔어요. 증거물들도 하나씩 정리되어 가져가졌습니다. 모든 소란이 가라앉은 후 우리 가족은 다시 식탁에 모였습니다. 명자는 아침 식사를 준비했지만 너무 흥분된 상태라 음식보다는 이야기에 더 집중했어요. 이제 정말 끝난 거니? 더 이상 위험은 없는 거지? 네, 어머니. 주요 인물들은 모두 체포됐어요. 이제 안전해요. 성진이는 이제 더 자세히 지난 5년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때로는 긴장감이, 때로는 슬픔이 묻어났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달랐으니까요. 그래도 제 전문 분야가 있어서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었죠.
성진이는 중국 상하이에서 어떻게 밀수 조직과 접촉하게 되었는지, 어떻게 그들의 신뢰를 얻었는지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심부름부터 시작해 점점 중요한 일을 맡게 되었다고 해요. 1년 정도 지나자 그들이 저를 신뢰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한국의 희귀종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었으니까요. 그들은 제게 어떤 종이 가치가 있는지,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물었죠.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정보를 제공한 거니? 정확히는 국정원과 협의해 특정 정보만 제공했어요. 이미 보호 조치가 된 지역의 정보나 실제로는 없는 장소를 알려주기도 했고요. 성진이의 말에 따르면 이 조직은 지난 3년간 약 300여 마리의 한국 희귀종을 불법으로 중국에 반입했다고 합니다. 거래 규모는 약 50억 원에 달했어요. 상상을 초월하는 숫자였습니다. 특히 이 황금 거북이는 그들의 리스트에서 최상위에 있었어요. 황금 영물이라고 불렀죠. 심지어 조직 보스가 직접 소장하고 싶어 했을 정도로요.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왜 그들이 그토록 필사적으로 거북이를 찾았는지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거북이가 5마리라고 했는데 우리가 발견한 건 1마리뿐인데. 네, 원래는 5마리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발견한 것은 그중 1마리죠. 나머지는 이미 다른 루트로 밀수되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성진이는 지하 저장고에서 거북이를 가져왔습니다. 거북이는 여전히 그 신비로운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았어요. 이 아이는 곧 국립생물자원관으로 보내질 거예요. 연구와 보존을 위해서요. 문득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 특별한 생명체와 정이 들었던 것 같아요. 잘 지내겠지? 물론이죠. 최고의 환경에서 보살핌을 받을 거예요. 성진이는 이제 이 사건의 후속 조치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밀수 조직은 대부분 검거되었지만 아직 몇몇 핵심 인물들이 도주 중이라고 해요. 하지만 이번 체포로 조직은 크게 타격을 입었고 당분간은 활동이 어려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한국 토종생물의 불법 거래 실태가 드러났어요. 이제 정부도 더 강력한 보호 조치를 취할 거예요.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환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어둠이 걷히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어요. 이제 내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거니?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거야. 아니요, 어머니. 이제 제 임무는 끝났어요. 한동안은 한국에 머물 예정이에요. 그 말에 명자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저도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드디어 우리 가족이 다시 함께할 수 있다는 생각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정말 자랑스럽구나, 아들. 성진이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우리를 꼭 안아주었어요. 5년간의 그리움과 걱정 그리고 이제는 안도감이 그 포옹 속에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황금 거북이가 평온하게 앉아 있었어요. 그 지혜로운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며 마치 미소 짓는 것 같았습니다. 어쩌면 이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니라 운명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폐광에서 만난 작은 황금 거북이 한 마리가 우리 가족을 다시 하나로 모으고 더 큰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으니까요. 때로는 가장 작고 연약해 보이는 존재가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오는 법이니까요. 황금 거북이 사건이 있은 지 일주일 후 저희 집 앞은 취재진들로 가득 찼습니다. 전국 방송사와 신문사 기자들이 앞다투어 영웅 농부 라 불리는 저희 가족의 이야기를 취재하러 왔어요. 처음에는 카메라 앞에 서는 것이 어색했지만 성진이의 도움으로 점차 적응해 갔습니다. TV 뉴스에서는 황금 거북이를 구한 용감한 농부와 국정원 요원 아들의 감동 스토리 라는 제목으로 저희 이야기가 소개되었어요. 명자는 처음으로 공개된 성진이의 활약상을 TV로 보면서 자랑스러움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아들이 저런 일을 해왔다니. 그 위험한 곳에서 5년이나. 명자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저도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한편으로는 아들이 그런 위험한 임무를 맡았다는 사실의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자랑스러움이 가슴을 채웠습니다. 사건 발생 2주 후 성진이는 환경부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저와 명자는 TV로 그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검은 정장을 입은 성진이는 당당하게 증언대에 섰습니다.
지난 5년간 저는 중국 내 한국 희귀생물 밀수 조직을 감시하며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이 조직은 매년 약 100여 마리의 한국 토종 희귀종을 불법으로 반출해 중국 부유층에 판매해왔습니다. 성진이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또렷했어요. 그의 용기 있는 증언에 국회의원들과 방청객들은 숙연해졌습니다. 카메라가 그의 진지한 표정을 잡았을 때 가슴이 뭉클했어요. 특히 황금 거북이로 불리는 변이종은 한 마리당 약 2억 원에 거래되었으며 이는 단순한 밀수를 넘어 우리나라의 생태계와 생물 주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성진이의 증언은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언론에서는 연일 한국 희귀생물 밀수 문제의 심각성을 다루었고 환경부는 즉각 대책 마련에 나섰어요. 중국 정부와의 협력도 이루어져 국제 공조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한 달 후 중국 공안이 상하이의 밀수 조직 본거지를 소탕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성진이는 그 소식을 전해주며 기뻐했습니다. 드디어 끝났어요. 조직의 핵심 인물들이 모두 체포됐대요. 이제 정말 안심해도 됩니다. 그 말에 명자의 어깨에서 긴장이 풀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내는 사건 이후로 계속 불안해했거든요. 성진이가 위험에 처할까봐 또 누군가 우리를 찾아올까봐 두려워했었어요. 이제 그녀의 얼굴에 평화로운 미소가 돌아왔습니다. 황금 거북이는 국립생물자원관으로 보내졌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허전했지만 그곳이 거북이에게 가장 좋은 환경이라는 것을 알기에 수긍했어요. 연구팀에서는 이 거북이가 학술적으로 매우 가치 있는 발견이라며 새로운 변이종으로 연구 중이라고 했습니다. 사건 발생 2달 후 청와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 가족이 국민포장을 받게 되었다는 소식이었어요. 환경보호 유공자로 선정되었다고 했습니다. 평생 농사만 짓던 제가 청와대에 가다니 꿈만 같았어요. 내가 뭘 했다고 이런 큰 상을 받는지 모르겠어.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이 모든 일이 불가능했을 거예요. 아버지가 그 거북이를 구하지 않았다면 5년간의 수사도 물거품이 됐을 거고요. 성진이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저 불쌍한 생명체를 구하려 했을 뿐인데 그것이 이렇게 큰 일로 이어질 줄은 몰랐어요. 시상식 날 정장을 입은 제 모습이 어색했습니다. 명자는 예쁜 한복을 차려입었고 성진이는 새 정장을 입고 옆에 섰어요. 대통령이 직접 상패를 전달할 때 두 손이 떨려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걱정되었습니다. 박영수 씨의 용기와 선한 행동이 우리나라의 소중한 생물 자원을 지키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환경 보호에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대통령의 말씀에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이런 큰 자리에 서는 것이 처음이라 긴장되었지만 한편으로는 무한한 자부심도 느껴졌습니다. 상패를 들고 내려오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그동안의 모든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폐광에서 거북이를 처음 발견했던 순간부터 위협을 받았던 불안한 나날들 그리고 성진이와의 재회까지. 모든 것이 꿈 같았어요. 시상식 이후 더 놀라운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희 고흥 유자농장이 생물 다양성 보호 교육장으로 지정된 것이었어요. 환경부에서 재정 지원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폐광 주변을 생태공원으로 조성하고 학생들이 방문해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었어요. 박영수 씨의 농장은 단순한 농장이 아닌 우리나라 생물 다양성 보호의 상징적인 장소가 될 것입니다.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평생 농사만 지어온 제가 이제는 환경 보호의 메시지를 전하는 역할을 맡게 되다니. 신기하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성진이도 새로운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국정원에서 환경부 특별수사관으로 자리를 옮겨 야생동물 밀수와 불법 거래를 전담하는 부서를 맡게 되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새로운 사명감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제 경험을 살려 더 많은 생명을 지키는 일을 하고 싶어요. 아버지가 보여주신 그 작은 용기와 선한 마음이 제게도 큰 영향을 주었거든요. 아들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제가 그에게 좋은 영향을 주었다니 이보다 더 큰 행복은 없었어요. 명자의 건강도 점차 회복되었습니다. 그동안 성진이 걱정에 잠을 못 이루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던 아내의 얼굴에 생기가 돌아왔어요.
매일 아침 세 가족이 함께 식사하는 시간은 그 어떤 순간보다 소중했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이 다시 모였으니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사건 발생 1년 후 국립생물자원관에서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황금 거북이가 번식에 성공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새끼 5마리가 모두 건강하게 태어났다고 했습니다. 연구팀은 이것이 종 보존에 큰 희망이 된다며 기뻐했어요. 박 선생님이 구해주신 거북이 덕분에 희귀종 보존에 큰 진전이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 소식을 들은 날, 우리 가족은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마치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축하하는 것처럼요. 제 마음속에는 특별한 자부심이 생겼어요. 작은 행동 하나가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희 농장은 전국에서 방문객들이 찾아오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학생들부터 환경단체, 일반 시민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저는 그들에게 황금 거북이와의 만남 그리고 그 이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할아버지, 어떻게 그렇게 용감하셨어요? 무섭지 않으셨어요? 물론 무서웠지. 하지만 때로는 무서움을 이겨내고 옳은 일을 해야 할 때가 있단다. 작은 생명 하나도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아이들의 맑은 눈빛을 보며 이야기할 때면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들이 자라면서 환경과 생명의 소중함을 기억해 주길 바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성진이와 함께 전국 희귀생물 보호 캠페인 활동도 시작했습니다. 고령인 제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참여했지만 그것만으로도 큰 보람을 느꼈어요. 학교와 지역 행사에서 이야기를 나누며 생물 다양성 보존의 중요성을 알렸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본 것들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우리의 소중한 생물들이 돈 때문에 사라져가는 현실을. 이제는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때입니다. 성진이의 열정적인 강연을 들으며 가슴속에서 자부심이 피어올랐습니다. 저희 아들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2년이 지난 어느 날 국립생물자원관에서 특별한 초대를 받았습니다. 황금 거북이 전시관 개관식에 참석해달라는 요청이었어요. 그곳에 가보니 입구에 박영수 황금 거북이 보존관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습니다. 제 이름이 이렇게 남다니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박영수 선생님의 용기와 선한 행동이 없었다면 이 소중한 생명체는 영원히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이 보존관이 미래 세대들에게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는 장소가 되길 바랍니다. 전시관 중앙에는 최초로 제가 발견한 그 황금 거북이가 있었습니다. 특수 제작된 환경에서 평화롭게 지내고 있었어요. 그 옆에는 새끼 거북이들도 있었고요. 거북이와 눈이 마주쳤을 때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거북이는 여전히 그 지혜로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그 눈빛 속에서 감사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게도 감사했습니다. 이 작은 생명체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으니까요. 이제 저는 69이 되었습니다. 머리는 더 하얘졌고 걸음은 더 느려졌지만 마음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젊고 활기찼어요. 새로운 꿈과 희망을 가지게 되었으니까요. 꿈을 꾸기에 늦은 나이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나이에 환경운동가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명자는 그런 제 모습을 보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새로운 빛이 돌아왔어요. 아들이 곁에 있고 가족이 화목하니 그녀에게는 그것이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우리 남편, 이제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됐네요. 텔레비전에도 나오고. 명자의 장난스러운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제가 뭐 대단한 일을 했다고 이런 관심을 받는지 여전히 어색했지만 그것이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은 감사했어요. 폐광에서 우연히 만난 황금 거북이가 저희 가족에게 가져다 준 변화는 기적과도 같았습니다. 잃어버렸던 아들을 되찾았고 새로운 사명과 목적을 갖게 되었으며 무엇보다 작은 생명 하나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의 가치를 깨달았어요. 이제 저희 유자 농장은 단순한 농장이 아닌 희망과 교육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매년 봄이면 노란 유자꽃이 피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농장을 가득 채우죠.
그들에게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단다. 그리고 아무리 작은 생명이라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세상을 바꿀 수 있어. 그들의 맑은 눈빛 속에서 미래의 희망을 봅니다. 어쩌면 그들 중 누군가가 성진이처럼 자연과 생명을 지키는 사람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 가능성을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가끔 저녁 노을이 질 무렵 농장 끝자락에 서서 지는 해를 바라봅니다. 그때마다 폐광에서 황금 거북이를 처음 만났던 그날이 생각나요. 그 운명적인 만남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겁니다. 인생은 참 신비로운 것 같아요.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가장 작은 존재를 통해 가장 큰 변화가 찾아오니까요. 그리고 그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면 인생은 언제든 새롭게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이제는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황금 거북이와의 만남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저와 저희 가족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해준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